네, 안녕하세요. 생체 2급 부술, 보디빌딩, 규정 파트에서 생활체육 부분 자료와 공부한 내용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파트를 좀 정리하면서, 아, 일단 이게 한 세 가지 정도의 파트로 나눠져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묶음으로 이해하면서 전체 흐름과 맥락을 이해해야 구술 시험에 좀 준비하기 유리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제가 좀 정리한 바로는 첫 번째는 이 생활체육 자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생활체육 지도자 혹은 지도 방법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세 번째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이렇게 세 개 정도로 구분해서 준비를 하시고 기억하시려고 노력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생활체육 이해 파트에서는 이 다루는 내용이 대체적으로 보면 뭐 정의, 목적, 필요성, 그리고 뭐 기능이나 뭐 이념, 원리, 구성 요소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생활체육 지도자, 지도 방법에 대한 이해에서는 지도자의 역할이라든지 자질, 그리고 지도자들이 필수 받아야 되는 교육, 혹은 지도에 대한 이념, 그리고 지도 원리, 지도 방법 이런 것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 파트에서는 프로그램의 어떤 원리, 구성 원리라든지 뭐 계획하고 기획하는 방법, 그리고 유의사항 뭐 이런 것들 요렇게 한 세 개 파트로 나눠서 조금 요렇게 구술 준비를 하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뒤죽박죽 그냥 뭐 문장을 외우는 식으로는 이거는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머리가 좋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 우선 일단 말씀드린 대로 생활체육 자체에 대한 이해, 이 파트 1으로 제가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보시기 편하게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조금 준비해봐서 이미지로 각인할 수 있도록 우선 생활체육을 정의함에 있어서 누가 그리고 왜 어떻게, 언제, 이런 식으로 뭐 육하원칙에 따라 좀 이해를 하면은 좋을 것 같고, 실제 또 이런 구술 시험에서는 준비하다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말문이 탁 막히는 경우가 정말 많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생활체육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누가 이 생활체육을 하는 주체 혹은 생활체육을 지도하기 위한 어떤 뭐 상대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정리했을 때 일단은 계속 강조를 하는 게 나이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 요거를 계속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회 구성원 요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그다음에 왜 뭐 때문에 그런 생활체육을 이렇게 하라고 공부하느냐. 결국에는 건강과 체력의 증진을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가 중요한데 이게 뭔가 누가 해라. 막 이렇게 막 계속 막 못 살게 굴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포인트가 자발적. 요 키워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언제 이 생활체육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내가 어떤 기본적으로 내가 뭐 회사를 간다든지, 혹은 내가 사는 거에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뭐 해야 되는, 기본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 시간 외에 남는 여가 시간을 활용해서, 즐기는 체육 활동, 요렇게. 그래서 일단 생활체육이라고 함은 일단 모든 사회 구성원, 구성원이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는 여가 시간을 활용해서 즐기는 체육 활동 요렇게 나눠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생활체육의 목표와 필요성.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는 항상 왜 그것을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목표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냥 뭐 무조건 운동한다, 이게 아니라. 그래서 이 생활체육의 목표와 필요성을 일단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이죠, 그죠? 우리 누나 다 이거는 동의하는 바죠.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건강, 체력 증진, 요게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건전한 여가 생활. 우리가 뭐 여가 생활 뭐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죠. 남는 시간에 뭐 넷플릭스를 볼 수도 있고, 뭐 혹은 뭐 쓸데없는 짓을 할 수도 있고, 노래방을 갈 수도 있고, 뭐 있지만, 이제 운동, 스포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건전한 여가 생활을 하게끔 뭔가 유도하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 조금 저도 이제 이번에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 굉장히 사회적인 공동체 의식을 증진하는데 이 생활체육 목표 그리고 이 필요성을 강조하는구나.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생각을 키워드를 분류를 딱 세 개를 정확하게 좀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세 개를 목표를 하고 진행을 하게 되면 얻는 게 뭐냐는 거죠.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하다 보면은 당연히 건강 유지가 되고 당연히 운동의 기능이 향상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서 뭐 성인병이 예방된다든지 결국에는 이게 어떤 생리적인 어떤 기능죠. 우리 몸의 생리적 기능. 나중에 되면 이 다음 페이지에 생활체육의 기능 부분이 나오는데 결국에 이 목표를 달성하면 이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 건전한 영어 생활을 위해서 여가 생활을 하면서 정서적인 균형, 그리고 긴장 스트레스 완화, 또 이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서적으로 뭐 불안하거나 아니면 긴장을 많이 하고 있거나 또 혹은 뭐 사회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으니까 이런 건전한 영어 생활, 이 스포츠라고 하는 건전한 영어 생활을 통해서 긴장과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질 수 있다. 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심리적, 그렇죠? 마음, 심리적인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오는 나중에 생활체육의 기능 안에 심리적 기능에 포함되는 그런 결과를 낳는.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공동체 의식을 증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생활체육을 하다 보면 뭐 나 혼자 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사람들과 어울려서 또 혹은 뭐 그 같은 공간에 우연히 만난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어떤 사회성이 발달이 된다든지 혹은 뭐 팀 플레이를 하는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뭔가 공동체 의식이 강화된다든지 결국 그래서 국민 화합까지 가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스포츠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얻고자 하는 어떤 그런 생활체육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표는 이런 사회적 기능, 이런 것들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맥락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활체육의 어떤 기능, 펑션, 기능.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면서 지속하고 생활체육을 목표하는 바에 따라서 점점 실행하고 지속하다 보면 어떠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느냐? 말씀드렸다시피 생리적 기능. 생리적 기능은 운동량이 적죠. 요즘 사람들 참 운동을 할 시간도 없고 바쁘고 뭐 핸드폰 본다고 진짜 운동량이 너무 적고 막 누워서 손가락만 까딱까딱 이런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운동량이 적은 사회 구성원에게 신체 활동을 제공을 해서 건강 유지 및 증진, 그를 통해서 성인병 예방. 요즘은 뭐 20대도 성인병 있는 친구들 참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정말 운동량이 턱없이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또 너무 먹는 칼로리는 높고 뭐 뻔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성인병을 예방을 해서 질병 치료의 보조적 역할까지 가능하다는 그래서 생리적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심리적 기능인데 긴장, 스트레스 해소, 정서적 균형, 또 혹은 그를 통해서 뭐 몸이 건강해지면 자존감이 좀 형성이 되고 자존감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구성원 간 친밀감, 유대감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뭐 정서적인 균형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들과 좋은 관계 안에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심리적인 기능으로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사회적 기능은 사회 구성원들의 조화를 이루어서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말씀드렸다시피 국민 화합을 이루는 정말 원대한 목표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생각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생활체육에 3요소가 있어요. 우선은 시설이 필요하죠. 뭐 집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프로그램, 어떠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해야지 뭐 모여서 그냥 뭐 춤만 춘다. 뭐 물론 뭐 뛴다. 이것만 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니까. 그다음 마지막 지도자가 있어야 되겠죠.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지도자. 그래서 생활체육의 3요소는 시설, 프로그램, 생활체육 지도자. 이렇게 세 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활체육의 원리.
되게 비슷비슷한 말이라서 저도, 뭐, 이때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뭐, 엉뚱한 대답을 할까 좀 걱정은 되는데, 생활체육의 원리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요 5가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아까 자발성에 대한 키워드가 많이 나왔잖아요. 어떤 목적으로 자발적인지, 그 다음에 개별성. 각자 어떤 개인에 따라서 또 추구하는 바가 다를 수도 있고, 개별에 따라서 어떤 그 체육이나 스포츠를 통해서 얻는 뭐 효과나 이런 것도 다를 수 있는 부분이고, 뭐 여러 가지, 뭐 기능적인 부분 다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아마 그런 개별성이라 생각이 되고, 그다음 평가성, 평가, 생활 체육을 통한 어떤 개별적인 평가, 그리고 창조성. 이렇게 한 5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이게 생각이 안 날 때는, 제가 먹자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우기 힘들 때는 먹자개, 물론 목자라고 되어 있지만 먹자개는 여러분 평창 아시죠? 평창. 그 동계올림픽 목자개는 평창에서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성, 자발성, 개별성, 목자개, 평가성, 창조성. 네, 이렇게 뭐 유치하다고요? 뭐 상관없어요. 뭐 저는 그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조직적 생활체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시스템화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이해한 부분인데 생활체육의 목표 정말 아까 있었던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이게 중요하겠죠. 어떤 의도와 계획으로 만들어진 지속적이고 안정된 그렇죠. 뭐 한 달 했다가 뭐 아니면 그만 했다가 이런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그리고 안정된 지위와 역할을 위한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지금 우리가 생활체육 지도사라고 하는 이런 시험을 치는 것도 결국에는 시스템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시험이라고 하는 테스트를 통해서 거기에 생활체육 지도자의 그런 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한, 걸러내기 위한 이런 것도 시스템이겠죠. 그래서 생활체육 지도자의 양성 및 지도, 운동에 의 필요성, 실시 방법 등의 정보를 또 제공을 하고 시스템 안에서 혹은 생활체육 프로그램 서비스 이런 것들을 조직적으로 이렇게 시스템화해서 제공하고 만들어간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조직적 시스템이 왜 필요한지 좀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시스템 안정된 시스템을 통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어떤 생활체육 지도자의 어떤 지위와 역할 이런 것들 이런 역할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 그리고 뭐, 지도 방법, 운동의 의, 실시 방법, 이런 정보도 필요하겠죠. 그렇게 일하시고,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2번째로는 생활체육 지도자, 혹은 또는 지도 방법에 대한 이해인데요. 우선, 생활체육 지도자의 자질, 되게 중요하죠. 아무나 누구나 할 수 없다. 자, 우선, 요거 6개는, 솔직히 말해서 저의 어떤 성향에 굉장히 좀 부합하는 겁니다. 일단은 뭐 여기 남성분도 되고 여성분도 되지만 일단 제가 그림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지도자의 자질로서 활달하고 강인한 성격. 네. 그리고 공정성. 되게 중요하죠. 페어플레이. 네. 사명감. 그리고 자기 통제력. 근데 진짜 운동하시는 분들은 자기 통제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죠? 뭐 식단도 그렇고 운동량도 그렇고 그게 쉬운 게 아닌데 그런 거 지속하시는 거 보면 대단하다. 그리고 도덕적인 품성 중요하죠. 나중에 보면은 뭐 스포츠 폭력이나 스포츠 성폭력 이런 교육이 또 들어가잖아요. 스포츠 인권에 대한 부분들.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의사 전달 능력.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교육자거든요. 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쉽게 설명하고 또 그들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거 다 의사 전달 능력이 포함되는 부분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보통 우리가 PT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뭐 좋은 분도 있지만 진짜 제 경험상 이게 의사 전달 능력이 좀 떨어지는 진짜 본인만 운동을 잘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생활체육 지도자가 유의를 해야 될 유의사항 보시면은 일단 태도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시간 준수, 복장 유의. 기본이죠. 기본 저는 이걸 태도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소통 능력. 그죠? 유의사항 안에도 들어와 있는데 적정한 용어를 사용하고 적절한 칭찬과 피드백. 이거는 정말 저의 진짜 한 3, 4년 된 저의 PT 선생님은 정말 칭찬과 피드백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신이 나서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마지막 도덕성에 대해서 공정성. 이런 것들을 유의해야 된다. 자, 그리고 생활체육 지도자가 받아야 될 교육은 무엇이 있느냐? 우선 성폭력, 그다음에 뭐 스포츠 폭력, 성폭력 예방 교육 이런 거, 도핑 방지 교육 굉장히 이제 되게 중요한 거 이런 것들은 뭐 알면 좋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모르면은 생활체육 지도자의 어떤 자격이 상실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응급처치 교육, 그다음에 인성이나 리더십 교육 이 정도로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생활체육의 지도 원리. 이 지도를 함에 있어서 원리가 필요한데, 이 원리가 보면은 기본 어떤 이런 바탕 안에서 지도를 하라. 첫 번째로 보면은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기. 예를 들어서 뭐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 운동할 때 자세 같은 거 전달할 때도 보면 그냥 나 따라하면 돼요. 뭐 이거 알고, 알 필요 없고, 이러신 분은 없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 활동과 또 그런 어떤 움직임을 통해서, 그런 움직임을 통해서 뭐 어떤 뭐 운동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운동을 배우는 사람들은 또 뭐 체력도 다를 뿐 아니라 그 사람의 성향도 다르고, 그쵸? 뭐 처해진 상황, 뭐 이런 게 다를 수 있으니까, 뭐 혹은 또 어떤 분들은 또 기본적으로 자신의 어떤 뭐 지병이 있는 분도 있고, 그죠? 그래서 개인차를 고려해서 지도한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게 운동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뭐 되는 것,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하루 한다 되는 것도 아니고, 습관화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맨날 운동해라, 운동해라 잔소리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발적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 다음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지도하기. 이거는 사실 제가 이제 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운동 역학이라든지 운동 생리학 준비하면서 와, 이게 진짜 운동이라고 하는 게 진짜 이거는 과학이다. 몸은 과학이다. 이거를 원리를 알고 모르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구나. 저는 이제 볼디빌더인데 이 근육이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과학적으로 먹고 운동하고 하지 않으면은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도할 때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지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도 결과를 평가 반영하는 것.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지도를 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생활치 체육의 지도 이념이라고 하는 건 철학을 말하는 건데, 결국 이 지도 안에서 우리가, 기본 바탕이 되어야 되는 본질적인 요소는 자립심. 네, 생활 문화 속에서 평생 활동으로 정착시켜서 실행할 수 있는 자립심. 저는 사실 헬스 이런 거 뭐 까딱까딱 조금씩 한 지는 뭐 그래도 몇 년 됐지만, 제대로 한 거는 올해로서 한 4년 차 되거든요. 그래서 이 4년 차 되는데, 물론 그전에도 했었어요. 근데 진짜 제대로 마음 먹고 한 거. 제가 생각했을 때 처음부터, 내가 이거를 막 몇 년 하고 그만둬야 되겠다. 아니면 뭐 단기로 뭐 좀 살 빼고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평생 꾸준히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이 조급한 마음이 좀 없어지고, 조금 하기 싫어도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이걸 습관화해야 되겠다 생각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생활 속에서 평생 내가 꾸준히 가져가는 활동으로 정착시켜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자립심, 그죠?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리고 통찰력. 이건 뭐냐면 저도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이제 스포츠 뭐 이런 거 뭐 보디빌딩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이 보디빌딩에 대한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몸이 이제 먼저 움직이고 그 과정 안에서 하기 싫은 것들도 만나고 뭐 귀찮은 것들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 을 하면서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e스포츠의 의미와 가치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그런 것들을 이제는 고민하다 보니까 답을 찾게 되고 왜 그런지 또 깊이 있게 또 연구하게 되고 하다 보니 이 스포츠 생활체육을 하시는 이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스포츠의 의미와 가치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하겠죠. 자, 마지막으로는 잠재 능력. 자, 이제 문제는 이러한 스포츠를 생활화하고, 그죠? 저희 이 생활체육 지도자가 되실 분들이 그분들을 가이드할 그런 분들이 이런 스포츠 문화를 한 명 한 명에게 뭔가 전수를 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 올바른 스포츠 문화가 생성이 되면서 뭐 이런 스포츠 생활 지도사가 늘어나고 올바르게 또 지도하시는 분 늘어나게 되면 이렇게 올바른 바람직한 스포츠 문화를 전수하게 되고 또 발전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키워나가는 어떤 잠재 능력. 이런 세 가지 키워드를 좀 생각해 보면서 이 자립심, 통찰력, 잠재 능력, 이런 세 가지 정도를 가지고 생활체육 지도자의 길을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인데요. 우선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중요한 거는 시간적인, 공간적인 제약을 극복하고 라고 되어 있네요. 사실 바쁘잖아요. 그죠? 현대인들은 바쁘고 어디서 운동해라고 하지만 사실은 뭐 우리가 온라인상으로도 요즘 뭐 PT도 하고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자기 집에서 홈트를 하고 하는데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좀 극복을 하고, 그죠? 어떻게든 생활 안에 이걸 또 스며들듯 해야 되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연령, 계층에 상관없이, 체육을 즐기고 실천하는데 수반되는 어떤 그 방법이나 수단, 그런 것들을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어떤 개념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결국에는 요런 뭐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극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죠? 만들어줘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연령 계층에 상관없이 만들어줘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왜 이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필요한지에 대한 그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런 개념들도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를 보시면은 일단 우선은 당연히 참가자가 필요하고, 운동을 하시려고 하는 분이 필요하고, 그들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생활체육이 이루어지는 시설 및 장소가 있어야 될 거고, 또 돈이 필요하고, 재정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떤 종목을 선택할 것인지, 구체적 종목, 그리고 홍보, 마케팅,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는 이렇게 되고요.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계획, 구성 원리, 근데 이게 참 진짜 외워지기 힘들어가지고 너무 많잖아요, 보시면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 뭐죠? 네. 좌욕입니다, 좌욕. 제가 이 그림을 왜 넣냐면은 좀 유치해도, 예, 유치해 좀 이해해 주세요. 저는 정말 기억력이 안 좋아서 못 외우겠어요. 보시면은 평등성, 창조성, 평가성, 보완성. 죄송해요. 네. 다양성, 전문성, 편의성, 전달성, 자발성, 욕구, 반영성이 있는데, 요 앞 글자를 따서, 자, 평창이란 남자애와 평보라고 하는 남자애가 있어요. 이름이에요. 평창, 평보. 그리고 다전이라는 애가 있고, 편전이라는 애가 있어요. 얘네들 여자애들이에요. 그래서 평창이 평보, 다전이 편전이는 자욕을 좋아한다. 제가 하고도 조금 유치하긴 한데 이렇게라도 제가 외워보려고요. 그래서 평창, 평부, 다전, 편전, 자욕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생활체육 프로그램 계획의 어떤 과정을 보시면은 첫 번째로는 이 프로그램, 내가 만들려고 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목적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요구 조사해야 돼요. 어떤 요구가 있는가 시장 조사는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목적 및 목표를 설정하고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마지막으로 평가 피드백 받는다. 사실 우리가 계획을 한다 그러면 바로 계획한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프로그램의 목적부터 이해하는 게 우선이고, 시장 조사도 필요하고, 목표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정한 다음에 계획을 해야 된다.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생활체육 활성화. 그래서 우리가 생활체육의 활성화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 수 있을까 보시면은 이 생활체육 시설을 개방, 확충하는 거,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하고 보급한다.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을 좀 활성화하는 것도 생활체육 활성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생활체육을 요즘 뭐 SNS 통해서 홍보를 또 많이 해야 사람들이 알 수 있으니까 정보 서비스망의 활성화. 그리고 좋은 스포츠 지도자가 생겨야 또 생활체육 안에 또 좋은 문화가 만들어지고 활성화될 수 있으니까 스포츠 지도자를 그리고 관리 및 체계적인 활용,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생활체육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봤거든요.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저도 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고, 정리하면서도 정리가 또 스스로 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시험 준비하시는데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네,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